지역의 이슈를 톡으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지역의 대학은 학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죠. 또 지역의 자원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역의 대학을 통해서 지역과 하나 되는 대학의 모습을 그려가고 계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전북과학대 이영준 총장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과학대학교 이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총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실 안병환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총장님 지난해 6월에 부임을 하셨죠. 이제 1년 정도 좀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과연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학교를 운영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작년 6월 2일 날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함과 동시에 일단 내부적인 그런 어떤 원칙을 세우고 또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한 1년 지금 5개월 정도 총장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 학교의 어떤 소통, 교직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원칙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절차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경영을 관련해서 퀄리티를 좀 유지하는 데 좀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내용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정부나 교육부의 지금 실제 정책은 지방 대학들, 뭐 4년제 대학이건 전문대학이건 지방과 협력하고 그리고 시도 지자체와 지역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게 전체 정부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목표와 저희가 좀 발맞춰서 우리 대학도 그동안 이제 정읍시와 소통과 이제 협력을 하기는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시와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했고요. 또 시교육청 그리고 또 각급 고등학교들 관련해서 그런 어떤 쪽으로 이제 정책을 좀 해 나가면 우리가 다 같이 그 지역 사회에 상생을 할 수 있는지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한 이맘때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 13개 고등학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일고등학교를 합치면 14개가 되고요. 정읍고창에 이제 합쳐서 한 13개 정도 되는데 남일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방문을 좀 못했고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진학부장님들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요. 저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많이 좀 저희가 또 듣고 그런 부분들을 또 요번에 많이 좀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총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 전북에서는 참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남원의 서남대 폐교. 사실은 대학이 폐교되면서 한 학교의 폐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역사회의 쇠락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과의 협업, 지역과의 공생, 상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교육부나 이쪽에서는 지방 대학들이 시도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은 산업에 좀 인력을 이제 공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전국에서 133개 전문대학들 중에서 하이브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도와 연계돼서 그 지역의 이제 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 학과를 개설을 하면 정부에서 일단 3년 동안 45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올해 다행히 또 30개 대학에 들어가서 그걸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 지금 서남권의 이제 전북 지역 이쪽에서
좀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본 시와는 물론 이제 그 깊은 논의를 했고 스터디를 한 결과 천연물 바이오과라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어떤 천연물을 추출을 해서 복분자 같은 것들 잘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상업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이제 생명 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바이오 플러스 생명공학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이제 일단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명 정도 올해부터 야간으로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기과인데 전기과는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제 많이 있는 과라고 과라서 저희가 그것도 한 20명 올해 좀 정원을 그 모집을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그 2년제로 해서 그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도 좀 많이 연계가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관 단체들하고 이제 협약을 통해서 지금 많이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시하고는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님하고 또 부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그 결과를 좀 얻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요번에 이제 취업중개센터라고 해서 도에서 이제 한 90%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한 10% 정도 지원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읍시와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전북 그 도로부터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따서 지금 이제 그 사무실까지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취업 부분들 이쪽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지금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의 이 학생들의 진로나 미래에 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그 3주기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네, 네, 네. 또 이제 2주기에 이어서 3주기에도 선정이 되셨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네. 2024년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재정을 지원받은 것들 네. 어떤 부분에 특별히 좀 사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재정 지원 이제 사업은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그 학생들과 그다음에 실험 실습비 그리고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그 학생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한 60%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고 한 40% 되는 부분들은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자기네들이 수업에 필요한 뭐 실험 실습 기자재랄지 뭐 이런 쪽으로 투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서남권의 유일한 대학이라서 네네. 아마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많이 큰 대학이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는 과정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안 기자님? 어찌 보면 대학들에선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제외되면 자칫 그 폐교나 아니면 신입생 모집이나 학교 운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사실은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새로 인재 양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에 의해서 좀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읍에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하신 분들은 과학대가 없으면 아마 식당 운영이 정읍의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재 육성, 끊임없이 사람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좀 많이 관심 갖는 게 어학당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까지 꾸준하게 지금 유치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에서 좀 지역사회와 함께 융화돼서 갈 수 있는 방안들 어떻게 찾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정읍시가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그 법무부로부터 올해 그 비자를 굉장히 혜택을 주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정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그 베트남 쪽으로 많이 그 유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구성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국제교육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뭐 베트남으로 또 출장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하나 이제 우리 학생들을 좀 인터뷰를 보고 그래서 좀 한국어 어학 능력이나 이런 뭐 아니면 수업 학업 능력들을 좀 더 보고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한 71명 정도가 그 올 9월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장을 해 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 그 모든 대학들이 조금 이제 그 고민거리가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일탈률이라고 그래서 그런 좀 부분들이 이제 제재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외연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퀄리티를 좀 유지하면서 적정 규모로 우리 그 지역 경제에 맞게 좀 조화롭게 좀 운영을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유치라든지 또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비슷한 의미로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수강할 수 있는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에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학생들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또 지역민을 위한 네. 기관이기도 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 뭐 교육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그 19 때문에 거의 한 2년을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그 원이 저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런 프로그램 강좌를 하지 못한 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평생교육원 이제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정읍시에서도 굉장히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해서 어떤 중복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와도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통합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이 학생들의 이탈률이라든지 또 학업 저하 문제들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됐던 시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학사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는 조금 그 과거 2년보다는 조금 뭐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1학기, 2학기 때는 이제 정상 그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기본적인 그 운영 방침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도 물론 이제 장점이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수업은 실질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인 이제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간호학과나 뭐 치의생이나 뭐 이런 데들은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서 오프라인은 이제 강화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VR을 이제 좀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학생들한테 좀 더 첨단 그 장비를 통한 수업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메인이 될 수는 없고요. 보충적으로 조금 좀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살아남는 것, 인구 감소의 문제를 기반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특장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특성화된 학과 아니면 특성화된 분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모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나 전문 대학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학생들에게 뭔가 더 메리트를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지역 그 학생들은 그래도 좀 더 메리트 있게 그 등록금을 면제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 원한다고 하면 어떤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또 지역에 저희 그 4년제 대학들과 편입학 관련해서 좋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업을 진행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학교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도나 아니면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그 시 지자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체하고 이제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로 그 양질의 일자리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원할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 입장에서 네.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취업률이나 이 취업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있다면, 뭐, 그럼 방안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취업률은 첫 번째는 이제 보건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호학과나 그 치위생학과나 그다음에 안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0% 이제 취업률을 이제 저기 하고 있고요, 자랑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현역 자원들 관련해서는 그 기타 이제 과 교수님들이 네트워크나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좋은 그 곳으로 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거의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성인 자원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기존에는 교수님들이 그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시와 그 협업을 해서 취업 중개 센터를 지금 도로부터 지금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 중개 센터를 통해서도 좀 성인 자원들에 대한 그 취업을 좀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 대학의 이야기들을 좀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안 기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를 또 나눠주셨는데 네. 더 우리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이 함께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 부분 더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는 발전시켜 나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전북과학대가 있음으로 해서 정읍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도 있다.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 중심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전북과학대가 좀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 또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총장님께서 남은 재임 기간 동안 더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혹은 함께 같이 대학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직원이나 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그 전북과학대학교가 제가 그 있는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전북과학대학교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지향하는 우리 전북과학대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만족하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게 또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북 지역과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생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또 좋은 인재를 배출해내는 요람으로 우리 전북과학대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